안녕하세요, 카마일입니다. 오늘의 장난감은 이거 디럭스 클래스 락다운 트랜스포머 4 제품입니다. 트랜스포머 4 에이지 오브 익스팅션 4편에서 쿠인테사, 아마도 쿠인테사겠죠?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옵티머스를 사냥하러 온 우주 용병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디셉티콘이 아니었는데 장난감에서는 디셉티콘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락다운은 영화에서 오토봇과 디셉티콘이 전쟁을 하느라 전 우주를 난장판으로 만든다고 뒤처리를 하러 다닌다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투덜거렸는데 사이버트론을 좋아하지 않는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쟤네들이 전쟁을 하느라 여기저기 지구에도 상당한 피해를 끼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버트론을 복구하는 방법이 전쟁을 통해서 다른 행성의 자원이나 노동력이나 아니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폐를 끼치는 종족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락다운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이런 말썽을 피우는 사람들을 잡고 다른 외계의 종족도 사냥을 하고, 왠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고상한 취미도 가지고 있죠. 우리랑 비슷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나 저처럼 수집품을 모아서 자기네 집이 아니라 이 우주선을 장식하는 약간 동질감이 느껴지는 친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비클 모드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죠. 많은 사람들의 드림카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드림일 수 있지만 이룰 생각조차 없는 꿈은 드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일루전 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이한 점은 옆쪽 창문이 없는 거. 유리창만 내려놓은 게 아니라 프레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형을 하기 위해 뭔가 셔터를 한번 내렸을 때 순간 정지를 시켜서 그대로 입체화를 한 것 같은 애매한 형태의 비클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폼은 멋있는데 여기가 약간 어색한 점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뒷바퀴 그릴 안쪽에 브레이크 패드 부분이죠. 선명한 주황색으로 약간 산뜻한 분위기가 나도록 색칠을 해 놓았습니다. 전면이나 후면 라이트 부분은 별도 파츠라거나 클리어 파츠가 아니고 전부 도색이고요. 람보르기니 엠블렘이 붙어야 하는 부분에는 특별히 엠블렘을 재현하고 있지는 않고 금색으로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 엔진룸 커버 부분, 여기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네요. 트랜스포머 4 당시에 발매되었을 때는 물량이 많았던 건지 안 팔렸나봐요. 저는 그때 그다지 트랜스포머를 모으고 있지 않아서 관심이 없었는데,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고 드림카는 아니지만 일루전 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좀 있었는데 구입을 해본 거죠. 공식적으로 제가 가진 극장판 트랜스포머 완구 두 번째 제품입니다. 그리고 무기가 있습니다. 커다란 총. 영화에서도 변형을 해서 머리에서 총이 나와서 옵티머스를 쏘아버렸죠.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었는데 그 총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비클 형태에서는 차량 위쪽에 뒷면에 있는 조인트에 끼워서 장치를 해줄 수 있고요. 플라스틱의 탄성에 의해서 발사가 됩니다. 스프링 같은 건 아무것도 없고 플라스틱의 힘만으로 이런 식으로 길다란 탄환이 발사가 됩니다. 재장전을 할 때는 이렇게 끼워주고 포신을 밀어준 상태에서 밀어넣고 이렇게 하면 고정이 되고요. 스프링이 없는 반영구적인 발사 장치입니다. 숙명의 라이벌 옵티머스와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디럭스 클래스 락다운이 꽤 작기 때문에
괜찮은 대비를 가진 것 같습니다. 변형을 해보죠. 바로 뭐 어려운 변형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저 영상을 그동안 몇 개 올린 걸 봤는데 스스로는 그렇게 길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막 18분, 16분 이래가지고 굉장히 약간 의외였어요. 굉장히 지루한 영상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편집을 하고 더 잘라서라도 좀 줄여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락다운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트랜스포머 5에 나오는 약간 프랑스 어투를 쓰는 한로드죠. 원래 한로드는 옵티머스를 대신해서 오토봇의 리더를 맡는 약간 믿음직한 청년 캐릭터였는데 약간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어쨌건 8월쯤인가 아마 외국에선 발매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죠? 요즘 모형 발매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저기서 다른 우후죽순하게 막 나오니까 발매를 챙기기도 좀 헷갈리고 여기에 있는 조인트로 여기에 있는 곳에 조인트랑 조인트인데 둘 다 조인트인가? 얼굴은 이렇게 돌리면 되고요. 얼굴을 돌리라는 언급은 없었는데 이게 안 돌리면 다리에 걸리니까 돌리는 게 낫습니다. 가슴 부분은 이렇게 접어주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한로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로드가 이 제품하고 굉장히 많은 부품을 공유하고 변형 구조도 같아요. 그리고 한로드 역시 람보르기니의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시리즈 중 하나고 기종명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다리 부분, 발 부분, 그리고 이 경첩이 들어간 기믹을 전부 한로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로드를 보고 제가 생각이 나서 이걸 꺼내 본 거예요. 전면과 측면이고 후면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손 부분이 완전히 자동차 사이드 도어로 가려져 있어서 디테일이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과 다리가 약간 짧아 보이는 점인데 이 외국 그러니까 일본 타크라토미파는 광고 사진을 약간 사기를 쳤어요. 이렇게 다리를 쫙 펴서 이런 식으로 공중에 부양을 시켜 놓고서 사진을 찍어서 저는 그 사진 보고 와 프로포션 좋다 하고 국내에 정발된 이걸 구입해 본 건데 국내 정발 그리고 하스브로 파는 정직하게 이런 모양으로 광고 사진도 찍었더라고요. 이걸 먼저 봤으면 어쩌면 락다운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뭐 당시에도 그렇고 뭐 구입해보고 그렇게 큰 후회는 없었어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비클 모드가 좀 사이즈가 작은 걸 제외하면 기믹적으로도 재밌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얼굴도 꽤 험상궂게 생긴 영화의 느낌을 똑같이 살린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느낌을 잘 살렸다고는 생각합니다. 투광 기믹이 있고요. 그다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기는 손에 쥐어줄 수 있고 관절 강도도 그럭저럭 괜찮은 느낌입니다. 잘 버텨주고 그리고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여기 달아줄 수 있죠. 머리에 약간 고정이 애매한데 그래도 꽉 눌러서 끼워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에 장착을 한 모습입니다. 옵티머스, 메가트론, 그리고 락다운 이렇게 3명을 같이 세워봤습니다. 키 차이가 많이 나죠. 이쪽은 디럭스니까 디럭스인 것도 있고 영화에서도 약간 옵티머스보다 작은 것 같은 인상이었는데 모형에서는 상당히 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디럭스 클래스와 보이저 클래스의 차이인데 아마 보이저 클래스로 만약에 락다운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 크기였을지가 약간 궁금하네요. 한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옵티머스가 결국 락다운 얼굴을 아주 끔찍하게, 메가트론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약간 같은 편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보면 전혀 뭐 상관없는 세력이고, 주로 얘네 둘이 저지르고 다니는 사고를 이 친구는 못마땅하게 쳐다보면서 뒷수습을 하고 수집품을 챙기는 뭐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가 왜 메가트론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무슨 말을 듣지도 않고 무조건 얼굴을 쪼개버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럴 만도 한 것 같아요. 메가트론 얘는 폴른한테 어떻게 뭐 회유를 당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전 우주를 뭐 지배하기 위해 갑자기 멀쩡한 사이버트론에서 디셉티콘을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이버트론인들을 막 학살을 하고 다니고, 그래서 옵티머스나 뭐 센티넬이라든가 뭐 그런 일당이 오토봇을 만들어서 얘네를 저지하려고 싸운 건데, 결국 사이버트론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멸망을 해버렸으니까 메가트론이 단초를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쓰면 굉장히 메가트론이 멋이 없어 보이는데, 폴른이 스탈린이면 메가트론은 김일성 같은 거죠. 이 자식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하나의 세계를 전쟁터로 만들고 완전히 결국에는 멸망시켜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걸 저지하려고 싸웠던 이 아저씨는 굉장히 빡치죠. 나중에 뭐 다른 행성으로 가서까지 얘가 자꾸 찾아와서 이 행성도 공산주의를 전파해서 우리 세상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고 자꾸 말을 하니까 승질이 나서 듣지도 않고 그냥 쪼개버리는 겁니다. 디셉티콘도 전부 마찬가지로 보일 거예요. 아마 이 사람 입장에선 전부 다 얘 사상에 동조한 그 동조자들이고, 자신의 행성의 사이버트론인들과 오토봇을 죽이고 결국 모든 걸 파괴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뭐 이 아저씨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약간 얘가 굉장히 자기 행성을 살리려고 고군분투를 하니까 정감이 가긴 가잖아요. 근데 애초에 행성을 망가뜨린 책임이 얘한테 있기 때문에 전범입니다. 전범.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열이 받는 거죠. 얘가 자기 행성 사이버트론을 살리기 위해 다른 행성을 침략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삼거나, 아니면 심지어 폴론의 계획처럼 태양을 빼앗는다거나 뭐 그런 굉장히 전쟁 미치왕이 굉장히 호전적인 방법밖에 사이버트론을 살릴 방법이 남지가 않은 상태예요. 옵티머스 입장에서 사이버트론을 살리기 위해 그 방법을 긍정을 하게 되면 이전에 이 녀석들의 우주정복 계획을 막기 위해 오토봇을 이끌고 디셉티콘과 싸웠던 그 모든 희생과 세월이 거짓된 뭐 그런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과거를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디셉티콘을 만나면 머리를 쪼개야 하는 겁니다. 아주 우울하고 분노에 차 있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더 이상의 어떤 희망 같은 것도 없고 전부 다 망했고, 뒷수습을 한다고 하는 게 디셉티콘 머리 쪼개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아주 심각한 상태인 거죠. 이 아저씨는 약간 상담이 필요해요. 그래도 뭐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얘는 어떻게 뭐 한 번 더 머리를 쪼개든가 병원에 수감을 시켜야 되고, 이 아저씨는 참 성실한 공무원이었는데 불쌍하게 됐습니다. 별로 잘못한 것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이 하려던 건 인신매매니까 얘도 그렇게 옳은 일만 한 건 아니에요. 얘 나쁜 놈입니다. 인신매매범이에요. 범죄자 같은 놈들. 그러니까 결국 다 나쁜 놈이고, 옵티머스가 그나마 약간의 동정의 여지가 있는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리뷰 중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생긴 매뉴얼이 있습니다. 디럭스 락다운 같은 경우는 브리스터 포장이 되어 있어서 박스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브리스터 포장 이런 식으로 생긴 포장이죠.
한번 뜯으면 원상 복귀가 불가능해서 그냥 버리게 되는 이런 박스, 여기 있는 고리로 매장 같은 데서 걸어 놓는 박스입니다. 끝으로 점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 보이지 옵티머스 때는 썸네일에만 점수를 써놓고 가격에 대해서도 언급 없이 넘어갔는데요. 매번 리뷰할 때마다 뭐 가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디럭스 이번에 락다운 오래된 제품인데, 제가 지금 점수를 매기자면 디럭스 락다운은 한 7에서 8점? 당시에는 굉장히 만족을 했었거든요. 다른 트랜스포머 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원래 트랜스포머는 다 이런 건가 보다. 그리고 관절 같은 것도 꽤 튼튼한 편이라서 별 불만이 나올 구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런 프로포션이나 약간의 마무리 문제나 이런 점이 감점 요소라면 요소인데, 딱히 신경 안 쓰인다면 10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난감이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뭐 적정 가격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당시에 2만 몇천 원 정도였잖아요. 8점이나 9점 적어 놓겠습니다. 카마일이었습니다.